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JWT를 이용한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증을 위한 API를 저희가 몇 개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우저가 회원 가입을 위해서 이런 식의 API를 호출할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멤버스 밑에 사인업이라는 이제 API를 호출할 거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는 이 포스트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디라고 해서 바디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값을 보내는 거예요. API로. 그러면 이때 이 API는 로그인을 하지 회원 가입이니까 아직 로그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은 검증을 안 합니다. 지금 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낼 때 이 사람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멤버 컨트롤러의 사인업이란 메소드가 이렇게 이 값,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 받아들인 값이 바디로 넘어오는 거죠. 이 바디로부터 넘어오는 값을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름, 이메일, 암호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왔는지 데이터를 검증할 겁니다. 그래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면 멤버 엔티티라는 걸 생성할 거예요. 스프링 데이터 JPA로 만든 멤버 엔티티를 만드는데 보통 사용자가 암호를 1, 2, 3, 4, 5라고 입력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는 암호화에 대해서 저장돼야 되거든요. 그때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멤버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롱 값으로 된 아이디가 자동 생성돼요. 롱 값으로 된 아이디가 자동 생성돼서 그걸 우리가 멤버 아이디라고 할 건데 이 멤버 아이디, 이름, 이메일 그러니까 인서트가 될 때 자동 생성된 멤버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값을 브라우저에다가 다시 응답으로 보내줄 겁니다. 이게 회원 가입과 관련된 API예요. 자, 로그인은 어떻게 하느냐? 로그인은 포스트 방식으로 또 API를 호출할 텐데요. 멤버스 밑에 로그인이라는 API를 호출할 겁니다. 이때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데 바디에다가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바디에다 제이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메일, 암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역시 아직 로그인하기 전이니까 JWT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 패스워드를 멤버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로그인이란 메소드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때 이메일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없으면 뭐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할 거고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랑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암호가 일치하는지 볼 겁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돼서 암호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랑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를 일치하는지 검사하려면 패스워드 인코더의 매처스라고 불리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JWT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과 리플래시 토큰을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 이메일에 해당되는 사용자 멤버 아이디 롱값, 그다음에 닉네임은 사용자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액세스 토큰, 리플래시 토큰, 멤버 아이디, 닉네임 이 네 가지 값을 서버가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네 가지 값을 받아들여서 브라우저 어딘가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어디에다 저장을 해놓냐면 보통 브라우저에 보면은 로컬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로컬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데다 공간에다 저장을 해둔 다음에 이 값 네 가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로그인을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세스 토큰을 로그인이 필요한 API를 호출할 때는 이 액세스 토큰을 매번 이렇게 보내주게 될 겁니다. 자, 로그아웃인데요. 로그아웃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로그아웃을 할 때는 자, 로그아웃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delete members logout이라는 API를 호출해 줄 텐데 이때 여기에는 적혀져 있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헤더 값으로 액세스 토큰, JWT 액세스 토큰을 인증 토큰을 베어러 방식의 인증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담아서 보낼 거예요. 그때
리플래시 토큰도 이제 바디에다 담아서 보내주게 되는데, 이 리플래시 토큰을 삭제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로그 아웃이에요. 자, 리플래시 토큰이 삭제가 되면, 이렇게 JWT 인증일 경우에는 바로 로그 아웃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로그 아웃 되는 게 아니라, 리플래시 토큰을 삭제해달라고 해주고, 이 브라우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아까 로그인하면 로컬 스토리지 자체,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에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브라우저가 자기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삭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래시 토큰을 삭제하게 되면, 더 이상 브라우저는 액세스 토큰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로그인 하기 전까지는. 자, 이게 이제 로그아웃 방식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리플래시 토큰을 발급받는 건데 이거 잘못 썼네요. 리플래시 토큰을 받는 겁니다. 자, 브라우저는 리플래시 토큰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갱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액세스 토큰 갱신이에요. 리플래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 갱신인데 이따 제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액세스 토큰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시간이 짧은 토큰이고 리플래시 토큰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가진 토큰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하루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간이 긴 시간을 갖고 있는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은 3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써요. 뭐 3분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매번 헤더에다가 베어러 인증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액세스 토큰이 3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3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3분이 지나기 전에 항상 리플래시 토큰을 보내서 이 리플래시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지 DB나 뭐 아니면 레디스 같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리플래시 토큰 오브 클라임스라는 걸 꺼내가지고 이 클라임스의 멤버 아이디가 회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멤버 아이디에 해당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그인 하듯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리플래시 토큰은 지금 전달해 준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세스 토큰은 액세스 토큰의 생존 기간이 5분이다 하면 이 요청을 최소 5분 안에 매번 보내야 돼요. 매번 보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혹은 리플래시 토큰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 사용되고자 할 때는 리플래시 토큰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액세스 토큰을 받아온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액세스 토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토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액세스 토큰, 리플래시 토큰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명만 들으려고 오지 마시고 다양한 문서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JWT 인증 검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주는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어떤 애들은 검사 안 해주고 어떤 API 호출은 검사 안 해주고 어떤 API는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날라왔을 때 이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가 액세스 토큰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컨트롤러 사용하지 못하게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인증 에러에 대한 값을 리턴해버려요. 그럼 브라우저는 리플래시 토큰이 액세스 토큰이 올바르지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인증 오류를 받았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뒷부분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벽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필터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준 내용을 하나씩 소스 코드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원가입인데, 근데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볼게요. 자, MySQL 워크벤치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기존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기존 테이블을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테이블 드롭 테이블 롤
아, 자, 그룹 테이블, 유저 언더바 롤, 그 다음에 롤 테이블도 삭제하고, 그룹 테이블 유저 테이블도 멤버였나요? 멤버 테이블도 삭제하고, 네. 다시 이제 불필요한 테이블은 좀 삭제할게요. 보드, 유저 테이블도 삭제하고, 보드 테이블도 삭제할게요. 유저 테이블, 그래야 유저 테이블이 삭제가 되네요. 미리 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회사 늦게 끝나서, 드롭 테이블, 롤2, 이거 삭제하고, 유저2, 유저3, 네, 그 다음에 유저3, 여기 지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면 모든 테이블을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음, 잠시만요. 자, 제가 엔티티를, 이제 로그인을 위한 엔티티를 몇 개 만들 텐데, 하나는 첫 번째는 멤버란 엔티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롤이란 엔티티입니다. 자, 제가 이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버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엔티티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멤버 테이블, 멤버 언더바 롤 테이블, 뭐 리플레시 언더바 토큰, 롤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 MySQL 워크벤치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을 한번 그 ER 다이어그램으로 자동 만들어 보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컨티뉴 이렇게 눌러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examples db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ER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보면 멤버 테이블, 멤버 언더바 롤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멤버와 롤은 무슨 관계냐? 자, 멤버와 롤은 N 대 N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 한 명은 멤버는 여러 개의 롤을 가질 수 있어요. 롤은 권한이란 뜻이죠.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냐면 멤버는 예를 들면 뭐 일반 사용자의 권한, 그 다음에 뭐 관리자 권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멤버는 일반 사용자 권한도 가질 수 있고 관리자 권한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권한들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권한은 여러 사용자가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홍길동도 여러 이제 멤버가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용자는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일반 사용자도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도 여러 명일 수 있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인 관계일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엔드인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테이블은 엔드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테이블과 테이블은 N 대 N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N 대 N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 테이블을 사이에 둬야 돼요. 이 관계 테이블이 뭐냐면 이 멤버 언더바 롤이라고 불리는 테이블입니다. 관계 테이블명은 멤버 언더바 롤 테이블이
이 관계 테이블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테이블이 있음으로써 멤버와 멤버 롤과는 1대 다. 그러니까 멤버 언더바 롤은 멤버 하나가 member 롤 여러 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멤버 롤과 롤의 관계는 롤이 1, 멤버 롤이 n입니다. 그래서 얘와 멤버 롤과 롤의 관계는 n 대 1 이런 관계로 이제 1대 n, n 대 1 관계로 풀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회원 정보를 다루기 위한 이제 엔티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롤 테이블에다가 값을 몇 건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워크벤치.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인서트 문장을 두 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롤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라고 롤 테이블을 보면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롤 테이블에다가 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어드민 이 자료 두 건을 인서트 할게요. 요거 하나 인서트 해주고 요거 하나 인서트 해주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롤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를 제가 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난 정보는 매번 새롭게 저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어드민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회원 가입을 죄송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회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멤버 테이블에 한 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라는 것은 DB 관점에서 본다면 멤버에 한 건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한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요. 그러면 멤버에는 이렇게 한 건의 데이터가 저장됐고 문제는 뭐냐면 이 멤버가 어떤 권한을 가지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해당 1에서 저장한 멤버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여기 보시면 관계 테이블 있죠? 멤버 언더바 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줘야 됩니다. 멤버 언더바 롤에 데이터를 저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값이 저장돼야 되냐면 자, 멤버 롤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멤버가 저장됐잖아요. 근데 멤버 아이디가 멤버가 저장되면서 멤버 아이디가 1이라면 멤버 롤이 어떻게 생겼냐면 테이블 한번 볼까요? 멤버 롤은 멤버 언더바 롤 이렇게 해볼게요. 멤버 롤은 멤버 아이디와 롤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값이 합쳐져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데요.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멤버 롤, 요거 이제 멤버 롤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는 아직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멤버가 새롭게 저장되면서 멤버 아이디가 1이고, 유저 권한을 주고 싶다. 유저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싶을 경우, 멤버 롤에 멤버 아이디는 1, 롤 언더바 아이디는 1 값을 저장하면 돼요. 만약에 롤 어드민 권한도 갖고 싶다. 즉 어드민 권한도 갖게 하고 싶다. 부여하고 싶다면 멤버 언더바 롤에 이제 멤버 아이디는 여전히 1이죠. 멤버 아이디는 1, 롤 아이디는 2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두 개의 값을 저장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저장함으로써 멤버와 롤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면, 자, 멤버 컨트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를 보면, 멤버 컨트롤러는 URL 주소가 뭐로 시작하냐면, 슬래시 멤버스로 시작을 합니다. 슬래시 멤버스로 시작을 하고, 사인업이라고 불린 게 이제 회원 가입인데, 이 사인업이란 메소드는 리퀘스트 바디라고 돼 있죠? 메소드. 컨트롤러의 메소드에 리퀘스트 바디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잠시만요. 그림이 네. 여기 보면 바디, 리퀘스트 바디에 이런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실제로 여기서 전달받는 멤버 사인업 DTO라는 걸 가보면 자 보세요. 필드가 3개 선언돼 있죠.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값이 이렇게 바디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바디를 통해서 그때 여기다가 보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DTO는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이 DTO는 외부로부터 오는 값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거든요. 이 컨트롤러에 보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값을 이 컨트롤러가 받아들이는 용도인데 이 받아들일 때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넘어올 때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값이 넘어오는데 정규 표현식으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뭐라고 검사해 주는 거냐면 이메일 형식이나 비밀번호 이름에 맞지 않는 형식일 경우에는 얘가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not empty는 값이 반드시 넘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변수 위에 있는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검증해 주는 거예요. 이 검증어는 애노테이션은 어떤 패키지에 있느냐? JavaX Validation Constraints라고 불리는 패키지에 있는 애노테이션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어떻게 돼요? 넘어올 때 값을 검증해 주는데 그 검증해 줄 때 사용되는 애노테이션이 요게 붙어야 돼요. 골뱅이 밸리드랑 이 넘어온 값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체크해 주는 값은 요 바인드 리절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날라오는데요.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보니까 두자 이상 15글자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한자로 온 거예요. 한자로 오게 되면 얘가 이제 검증을 딱 했더니 이름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면 이 바인딩 리절트에 이름값이 잘못됐다라는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값이 다 잘못됐으면 사용자가 전달한 값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으면 바인딩 리절트에는 에러 값이 3개가 저장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인딩 리절트 해즈 에러스 해주면 요 안에 값이 검증을 해봤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엔 얘가 에러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러를 가졌을 경우에는 응답 값으로 bad request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 return new response entity http status bad request라는 건 뭐냐? 요 응답하는 값이 이런 값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bad request 자체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포스트맨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서 진짜 그렇게 동작하는지 포스트맨을 한번 실행하고요. 자, 포스트맨인데 뭐라고 보낸다고 했습니까? 지금 컨트롤러를 보면 포스트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포스트 방식이라서 어떻게 할 거냐? get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 http에 로컬호스트에 8080 자, 8080 그 다음에 멤버스에 사인업이었죠? 한번 가볼까요? 사인업이었나? 네, 여기 사인업이죠. 요게 멤버스의 사인업이고 멤버스 DTO는 몇 가지 값?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값 세 가지가 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가 세 가지 값인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 바디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 바디로 보내는데
제이손 형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로우를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손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제이손 데이터를 보내주면 돼요. 아까 무슨 값이었습니까? 네임, 제가 김성박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요스토리 골뱅이 gmail.com 해주고 패스워드 골뱅이 그 다음에 암호는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4글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글자로 해서 send 보내면 어때요? 제이손 메시지가 왔는데 응답이 50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부분에 보면은 이름은 영문자, 한글 공백문자, 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서 응답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암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합쳐서 8자 글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hello 1234 샵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하면 이름은 영문자 한글 공백 포함 이 글자부터 한글도 있어야 되네요 무조건. 그래서 영문자 한글 공백 포함 2글자부터 15글자 KIF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12개인데 뭔가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정규 표현식을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 김성박 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네임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네요. NAME 콜론 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임 A부터 Z 대문자 가나 힛 공백 2글자에서 15글자 사이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이 왜 안 될까? 네임 콜론 잠시만요. 네임 콜론 이름 맞는 것도 맞는데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은 영문자 한글 공백 포함 2글자부터 15글자까지 가능합니다. 이건데 가능합니다. 자바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저장하고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됐네. 아까 뭔가 오타나 볼까요? 뭔가 이상하네. 회원가입이 됐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이 됐을 때 DB 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어디 갔나? 자, 회원가입을 했을 때 지금 아까 테이블 다 삭제하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셀렉트 별표 프롬 멤버라고 해보니까 멤버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됐어요. 멤버 아이디는 1, 이메일, 김성박, 암호. 제가 입력한 암호가 이렇게 암호화되어 저장됐죠? 그리고 셀렉트 별표 프롬 멤버 언더바 롤. 이게 보니까 멤버 언더바 롤에는 멤버 아이디와 롤 아이디가 일씩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원 가입이 성공한 다음에 자 회원 가입을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 있고요. 아이고. 회원 가입에 성공해서 보니까 이거는 무슨 테이블이었어요? 얘는 이제 멤버 언더바 롤 테이블이고요. 얘는 무슨 테이블이에요? 얘는 롤 테이블이었죠? 그럼 멤버 테이블엔 아까 무슨 값이 들어가 있었냐면 멤버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멤버 테이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새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얘는 이제 멤버 테이블이죠. 멤버 테이블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됐고 멤버 롤과 롤 테이블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롤은 미리 데이터 저장을 해놔야 돼요. 얘는 미리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 두 건의 데이터는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회원 가입이 되면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멤버 테이블에 한 건 저장되고, 멤버 롤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작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멤버 컨트롤러를 보니까 제가 포스트 방식으로 뭐라고 보냈습니까? 어디 갔어?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응답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죠.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보냈습니다. 바디에 담아서. 바디에 담아서 오는 값을 객체에 담을 때는 컨트롤러 메소드에다가 request body라고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DTO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려면 골뱅이 밸리드가 붙어야 되고, 이 DTO의 값이 올바른지, 들어온 값이 올바른지 올바른지 않은지는 바인딩 리절트의 값이 담깁니다. 그래서 해제 에러스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봅시다. 뭐냐면, 바디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검증한다고 했었죠? 이 검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요 골뱅이 밸리드, 바인딩 리절트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DTO에 있는 값이 올바르지 않으면, 검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에러가 있으면, 배드 리퀘스트를 리턴한다. 자, 그리고 나선 뭐 해준댔어요? 멤버 엔티티 생성한댔죠? 자, 멤버 엔티티, 스프링 데이터 JPA에 멤버 엔티티를 만들어주고, 지금 받아온 이렇게 사용자가 보내준 바디에 담아서 보내준 이 값을 이 멤버에다 네임 값을 넣어주고 이메일에다 넣어줬죠. 근데 패스워드에다 뭘 넣어줘요? 지금 받아온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이 암호화해서 쓸 때 쓰는 객체가 뭐냐면 패스워드 인코더예요. 이 패스워드 인코더는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줬습니다. private final password encoder 이렇게 해주면 private final한 변수들 요 네 가지는 롬복에서 요거 있죠. required argos construct라는 annotation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private final이 붙은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었어요. 즉 요거랑 요걸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랑 같다고 했죠. construct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값을 받아들이는 이 생성자랑 얘는 프라이빗 파이널한 것만 받아들여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이 생성자랑 요 애노테이션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러면 네 가지 값 중에서 패스워드 인코더를 주입받는데 이 패스워드 인코더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느냐? 이 시크리티 컴피그에 가보시면 이렇게 패스워드 인코더를 이렇게 빈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네, 패스워드 인코더는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실제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인코더가 암호를 암호화도 해주고 암호가 일치하는지 검사해주는 것도 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암호를 암호화해서 멤버에다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이 멤버 서비스에다가 멤버를 저장해주세요. DB에다 저장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멤버만 저장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멤버를 저장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멤버만 저장되면 안 되고 누구도 저장돼야 됩니까? 멤버만 저장되면 안 되고 멤버 롤도 하나 저장돼야 되죠. 얘도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다. 멤버 엔티티를 애드 멤버에다 전달했어요. 그럼 애드 멤버는 자, 이 멤버는 사용자 권한을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롤 레파지토리. 이 롤 레파지토리는 이 롤 정보만 다루는 레파지토리예요. 이 롤 레파지토리한테 롤 언더바 유저라고 이름 붙어 있는 롤 정보를 달라고 한 겁니다. 옵셔널한 객체로 왔죠? 그럼 유저 롤 객체가 온 다음에 이거를 멤버가 가지고 있는 add 롤 메소드에다가 이 유저 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롤 값을 하나 넣어준 겁니다. 즉 멤버가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객체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멤버 객체인데 자, 이 멤버 객체의 속성을 한번 가볼게요. 멤버 객체의 속성을 가보면 멤버 아이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네임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리지데이트도 있고 해시셋, 롤스라고 불리는 해시셋 객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롤스. 얘는 이제 롤스라고 불리는 객체가 있어요. 셋인데 뭘 가질 수 있는? 롤을 가질 수 있는 롤스라고 불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는 new 해시셋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롤스에다가 뭘 만들어줘요? DB에서 이 롤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엔티티를 읽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롤입니다. 이 롤은 이름이 이제 롤 언더바 유저죠. 자, 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롤은 여러분들이 직접 뉴로 생성하면 안 됩니다. 얘는 뉴로 생성하면 안 돼요. 뉴로 생성하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롤 유저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멤버에다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롤 레파지토리로부터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서 어떻게 돼요? add 롤 보면 롤스에다가 롤을 추가해줬죠? 그럼 얘는 DB에서 읽어온 엔티티거든요. 얘는 DB에서 읽어온 엔티티인데 얘를 롤스에다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멤버는 뭘 가져요? 멤버는 이 롤스라는 셋이 롤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자, 얘는 DB에 이미 있는 거고 멤버는 아직 저장되기 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나서 멤버 서비스를 봅시다. 이렇게 add 롤에다가 지금 읽은 롤 유저에 해당되는 롤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추가해주고 멤버 레파지토리에다 세이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즉 멤버를 세이브 해달라. 그러면 멤버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를 보세요. 멤버는 롤을 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DB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멤버를 저장해달라고 하면 멤버가 하나 저장이 되면서 자, 이 아이디가 생성돼요. 멤버 아이디가 하나 생성이 되고 멤버가 롤을 가지는데 이 롤은 이미 여기 있는 얘잖아요. 얘. 이거죠? 이거랑 멤버 정보가 매핑이 돼야 돼요. 매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멤버 롤이 필요하죠. 멤버가 롤을 가지기 위해서. 그다음에 롤 유저는 멤버를 가지기 위해서 매핑 정보 얘가 필요한데 멤버가 기존의 롤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멤버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멤버 언더바 롤이 값이 추가됩니다. 즉 멤버만 저장을 하고 해도 이게 저장돼요. 이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멤버 엔티티를 보면 지금 보세요. 자, 요 엔티티가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멤버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롤스라는 속성은 매니 투 매니죠. 멤버와 이 롤은 매니 투 매니 관계라는 뜻이고요. 조인 테이블은 뭐냐면 자, 멤버 엔티티와 롤 엔티티를 관계를 맺는데 이 멤버는 멤버 테이블이 정보가 저장될 테고요. 롤은 롤 테이블이 저장을 하는데 매니 투 매니 다대다 방식일 경우에는 가운데 꼭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냐면 관계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멤버 언더바 롤이라는 테이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테이블이 필요한데 조인 컬럼은 뭐냐면 이 멤버 롤 테이블에서 포린 키로 멤버 아이디가 있다는 거고요. 이 인버스 조인 컬럼은 뭐냐면 멤버 롤 테이블이 롤을 참조하기 위해선 롤 언더바 아이디 컬럼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멤버 언더바 롤은 멤버를 가리키기 위한 멤버 아이디, 이 롤을 가지기 위한 롤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냐? 이런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인서트 할 때 여기에 1과 1이 값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다? 이게 이제 회원 가입과 관련된 코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이제 회원 정보가 저장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사인업 레스폰스 DTO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멤버 아이디, 네임, 등록일, 이메일 네 가지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레스폰스 엔티티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왔죠? 네 가지 정보가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 created라는 값이 왔죠? 이 201 created는 응답 상태 코드인데
201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리턴해줘서 그래요. 여기에 http status create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리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회원 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